안녕하세요. 오늘은 대한항공의 보잉 787-10 최신형 여객기를 타고 제주까지 간 후기를 보여드릴게요. 원래는 보잉 777-300을 타려고 일정을 좀 맞춰보고 있었는데 보잉 787-10이 투입된다는 말을 듣고 다른 거 다 제껴두고 일단 11월 22일 날 타려고 왔습니다. 대한항공은 보잉 787을 대한항공 미래 기단에서 가장 중요한 중추적인 항공기 중 한 대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보잉 787-9과 보잉 787-10 합쳐서 수십 대를 들여와서 운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이 보잉 787-10에서 오늘 탑승하게 될 이 호텔리마 8575 항공기는 12번째로 들여온 항공기입니다. 작년에 1호기가 들어왔는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항공기가 도입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것도 엄청나게 지연이 된 다음에 도입된 거긴 합니다. 1년 만에 15대를 들여온 속도가 빠르다는 것이지 처음 계약부터 이까지 오기에는 굉장한 시간이 걸렸다고 해요. 대한항공 현재 보잉 787-9을 14대, 보잉 787-10을 12대, 총 26대의 보잉 787을 운영 중에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787 시리즈를 들여와서 운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앞쪽으로 돌아가서 체크인을 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김포공항 2층에 있는 항공사 카운터이고요. 대한항공은 26번부터 39번까지를 사용하고 있어요. 여기 안내 간판이 원래는 한국어가 안 적혀 있었는데 한국어가 추가된 모습을 볼 수 있네요. 자, 오늘의 티켓을 지류 티켓 받았고요. 김포에서 제주까지 가는 1125편. 저는 오늘 이 티켓을 대한항공 공식 앱에서 56,700원이라는 그렇게 비싸지 않은 가격에 구매를 했습니다. 이날 김포로 올라오는 티켓이 너무 비싸가지고 좀 일찍 올라왔는데 아침 7시 20분 비행기를 타고 올라와서 탑승까지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았었습니다. 그래서 전망대에 잠깐 올라갔는데 제가 타기 한 턴 전에 왕복 비행 중에 가는 왕편 항공기가 출발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대한항공에 새로운 로고가 적용된 항공기이고요. 새로운 로고는 처음에 봤을 때는 와, 저게 뭐지 싶었는데 지금 보니까 햇빛 받고 이렇게 했을 땐 되게 예뻐 보이고 눈에 적응이 돼서 그런지 이제는 또 괜찮게 보이더라고요. 이제 아시아나와 합병하게 되면 200대가 넘는 항공기가 저 도색을 하고 날아다닐 텐데 이 터미널에 가서 그 모습을 보는 것도 꽤나 장관일 것 같아요. 자, 항공기는 활주를 향해서 이동하고 있고요. 보잉 787-10 항공기가 이륙하는 모습 밖에서 한번 보고 다시 공항 청사 안으로 들어가서 한 4시간 정도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예쁘긴 예쁩니다. 자, 그러면 추우니까 다시 공항청사 안으로 빠르게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공항청사 안으로 들어와서 어디서 밥을 먹을지 1층과 3층을 왔다 갔다 하다가 간단하게 라면이랑 김밥으로 밥을 먹었고요. 그 이후에 그래도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아서 공항철도를 타고 인천공항에 잠깐 다녀왔습니다. 근데 인천공항 가서 영상 하나도 안 찍어서 딱히 보여드릴 건 없고요. 이건 인천공항 갔다 와서 다시 김포공항 3층으로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인천공항을 갔다 오니까 거의 시간이 12시 30분 정도 되었어요. 이때 12시 55분에 아까 출발했던 보잉 787-10 항공기가 들어온다는 걸 들어서 다시 들어오는 모습을 찍으려고 전망대로 한 번 더 향하고요. 이제 전망대에 가서 그 항공기를 찍고 바로 공항 에어사이드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도 익숙한 김포공항의 3층 출발장 모습이고요. 아침에 비해서는 사람이 많이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이게 토요일이었는데 아침 시간대에는 사람이 정말 많더라고요. 줄이 정말 끝까지 서 있었어요. 자, 그러면 전망대로 가서 비행기를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항공의 보잉 787-10 항공기. 이제 진짜 제가 탑승할 차례예요. 이 항공기가 들어오면.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굳이 이걸 왜 찍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안 그래도 영상 소스가 많아서 편집하기 힘들어 죽겠는데 이건 왜 찍은지 잘 모르겠어요. 이 잠깐 20초 찍겠다고 4층까지 올라와서. 자, 그러면 다시 출발층인 3층으로 내려가서 보안 검색을 하고 탑승장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국내 공항의 국내선은 출발층과 수속하는 층이 같이 있는데 김포공항 같은 경우에는 2층이 수속하는 층, 3층이 출발층이라서 좀 구별이 되어 있는 게 김포공항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바닥에 있는 바이오 신분 확인 글씨를 따라서 신분 확인대로 걸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항공 앱에 들어가 봤는데 지루 티켓으로 티켓을 받았는데도 체크인이 확인이 돼서 모바일로 티켓을 또 받을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모바일로 티켓을 받고 공항 청사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에어사이드 안쪽으로 딱 들어왔는데 이 바로 오늘 탑승한 16번 게이트에 대한항공의 A330-300 항공기가 푸시백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 항공기가 푸시백 하고 나면 조금 전에 제가 위에서 찍었던 787 항공기가 들어올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들어오네요. 영롱한 자태의 보잉 787-10. 오늘 탑승한 항공기는 대한항공의 보잉 787-10 호텔리마 8575 항공기입니다. 기령은 0년, 올해 새로 들어온 항공기이고 운항한 지 4일 된 항공기입니다. 지금은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길들이기 용도로 김포 제주 노선에 뛰고 있는 것 같습니다. 12월 5일까지 기간이 연장되었다고 해요. 새로운 신규 도색이 적용된 항공기이고요. 와이파이도 있어서 장거리 노선에서 유료로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는 항공기이기도 합니다. 국내선에서도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긴 한데 굳이 국내선에서 그 돈 주고 사용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한항공의 보잉 787-10 항공기 같은 경우에는 325석을 장착하고 운영하고 있고요. 이코노미 289석, 비즈니스 36석을 달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같은 경우에는 대한항공에 새롭게 공개된 비즈니스석이죠. 프레스티지 스위트 2.0을 달고 있는 항공기예요. 개별 도어가 있긴 한데 아직까지 인증을 거치지 않아서 문이 닫히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안전상의 이유라고 하더라고요. 문이 생각보다 너무 뻑뻑해가지고 이 비상상황에서 비상탈출할 때 문이 잘 열리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권고를 받아서 아직까지 문을 잘 닫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언제 해결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대한항공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잉 787 항공기를 미래 차세대의 아주 주력 기종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현재도 주력 기종입니다. 26대를 운영하고 있고 어떤 노선에서도 가리지 않고 전천으로 활용하고 있어요. 보잉 787-9, 보잉 787-10 모두 중거리, 장거리 그리고 단거리까지 가리지 않고 다니고 있습니다. 아마 에어버스 330 항공기들이 퇴역하게 된다면 그 자리도 메꿀 것 같은데 조금 있으면 김포 제주 노선에서도 자주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긴 해요. 자, 그러면 조금만 더 영상을 찍고 조금 기다렸다가 탑승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선은 퀵턴 대기 시간이 1시간 정도이기 때문에 조금 있으면 바로 탑승할 것 같아요. 대한항공의 신규 로고 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 엔진 카울에도 새로운 대한항공 로고가 박혀 있는 걸 볼 수 있네요. 이번 대한항공의 새로운 도색은 빛의 방향에 따라서 색깔이 좀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햇빛에 받았을 때는 정말 예쁘다고 느껴질 정도로 도색이 되게 잘 된 것 같은데 또 어떨 때 보면은 저번에 봤을 때는 예뻤었는데 또 지금은 안 예쁘게 보이네 라고 느낄 때도 있어서 이 햇빛의 방향에 따라서 되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이 도색 자체에 펄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펄감 때문에 좀 도색이 그렇게 보이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처음 봤을 때도 KLM 항공이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구도에서 보니까 정말 KLM 항공이랑 비슷하고 얼핏 보면 또 베트남 항공 같기도 하더라고요. 어느 정도 비행기를 관찰하고 좀 찍고 휴대폰도 충전하고 하다 보니까 탑승 시간이 다 되었고요. 이제 탑승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시 55분 제주로 가는 KE1125편. 일단 11월 22일까지는 이 편명이 고정으로 투입되었었는데 이후에는 조금 가변 쪽으로 변하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오늘 탑승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항공의 보잉 787-10. 제 인생 처음으로 타보는 보잉 787 항공기이고 또 처음 타보는 대한항공의 신도색에 적용된 항공기예요. 저번에 제 버킷리스트, 항공 버킷리스트 대한항공의 신도색 항공기 타보기였는데 드디어 이렇습니다. 옆쪽으로는 아시아나항공의 330 항공기가 보이네요. 아시아나항공은 1월달에 탑승 계획이 있습니다. 인천 시드니 노선 에어버스 380 탑승 계획이 있고요. 그 탑승기도 찍어서 최대한 빠르게 업로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가시는 분들이 비행기가 정말 크다, 되게 크다, 대한항공 도색이 왜 이렇냐 이렇게 말씀도 하시고 비행기가 진짜 크다 이 말씀을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크기는 굉장히 컸습니다. 아침에 737에 타고 올라왔었는데 진짜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크더라고요. 380은 과연 얼마나 더 클지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자, 랜딩 기어 커버 575 적혀 있는 걸 보고요. 운항한 지는 4일 된 진짜 완전 새 비행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티켓을 한 번 더 확인하고 기내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존2 탑승이었고요. L1 도어로 탑승해서 비즈니스 좌석을 바로 지나갔습니다. 바로 탑승하자마자 보이는 대한항공의 비즈니스 스위트 2.0 자리이고요.
일단 독립성이 굉장히 보장이 많이 된 것 같은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들어오는 길에 오늘 창가 자리라서 화장실에 왔고요. 화장실은 뭐 운항한 지 4일 된 비행기라서 따로 평가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정말 깨끗하고 넓긴 넓더라고요. 737에 비해서는. 당연히 737에 비해서는 넓어야겠죠. 자, 그러면 계속해서 쭉쭉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쪽은 헤드레스트가 남색으로 되어 있고요. 뒤쪽은 헤드레스트가 버건디색으로 이렇게 존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 자리인 45J, 45줄루 자리입니다. 창가 자리이고 가장 앞쪽에 엑스트라 레그룸은 아닌데 좌석 간격이 좀 넓은 자리입니다. 오늘의 좌석 한 번 더 봐주고요. 일단 전체적으로 무지개떡 이 시트가 이제는 좀 적응을 해서 괜찮은 것 같아요. 앉았을 때 보이는 뷰는 이렇게 보입니다. 앞쪽에 칸막이 격벽에는 대한항공의 조각보 무늬가 비즈니스 스위트 2.0 그 커버에도 적용되었던 그 조각보 무늬가 적용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처음에는 저게 뭐지 했는데 조각보 무늬더라고요. 대한항공의 보잉 787-10 기종 인증도 한번 해주겠습니다. 얼마 전에 대한항공의 이 세이프티 카드가 바뀌었는데 또 한번 바뀌었더라고요. 안에 내용도 좀 바뀌어서 다시 한번 찍어봤습니다. 대한항공의 세이프티 카드. 세이프티 카드는 탑승하시면 한 번쯤 꼭 읽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본인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세이프티 카드는 정독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가장 앞자리는 테이블을 옆쪽에서 꺼내는 타입을 선택하고 있고요. 당연히 앞쪽에서는 날라올 수 없는 테이블이죠. 옆쪽에서 이렇게 힘겹게 테이블을 꺼내면 굉장히 작고 아담한 테이블 사이즈가 나옵니다. 장거리 노선에도 투입되는 항공기의 테이블 사이즈가 이렇게 작은 걸 보고 좀 놀랐었는데 그래도 충분하니까 이 정도 사이즈의 테이블을 채택하고 있는 거겠죠. 뭐 대한항공 기내식이 양이 많은 것도 아니고. 자, 앞쪽에 있는 버튼을 누르면 저렇게 밑으로 살짝 보이듯이 개인용 AVOD가 올라오는 걸 볼 수 있고요. 옆쪽의 버튼으로 승무원 호출 벨과 그리고 위에 있는 개인용 독서 등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항공기 천장을 보면 보잉 스카이 인테리어가 적용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개인용 송풍구는 따로 없고 개인용 독서 등만 아까 옆에 있는 버튼으로 조절할 수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안전벨트는 끝쪽이 가죽으로 덮개가 씌워져 있고요. 존별로 색깔이 구분된 것처럼 안전벨트 색깔도 버건디색과 남색으로 구별되어 있습니다. 헤드레스트는 당연히 장거리용 항공기답게 위아래로 잘 움직이고 양옆에 날개도 잘 접혀서 머리가 좌우로 흔들리지 않게 고정을 잘 해줍니다. 아직 새 비행기라서 그런지 조금 뻑뻑한 감은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위아래로 잘 움직이고 헤드레스트의 역할은 충분히 잘 하고 있습니다. 좌석 등받이는 풀로 넘겼을 때 이 정도 넘어가고요. 좌석 등받이가 새 비행기라서 그런지 좀 많이 뻑뻑하긴 했습니다. 힘을 줘도 잘 넘어가지가 않더라고요. 좌석 등받이가. 위에서 봤을 때는 이 정도 넘어가는 걸 볼 수 있고요. 딱 편안한 정도까지 넘어가고 뒷사람에게도 크게 위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넘어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보잉 787의 특징이죠. 창문의 밝기를 버튼식으로 이렇게 전자식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밝기 조절은 동그랗게 생긴 이런 테두리 안에 버튼이 반으로 갈라져서 위아래 두 개가 나눠져 있고요. 아래쪽에 회색깔 버튼을 누르면 밝기가 어두워져서 햇빛을 차단해주는 모습을 볼 수 있고, 또 이렇게 하얀색 버튼을 누르면 저렇게 파란색 동그라미, 작은 동그라미가 위로 올라가면서 밝기가 밝아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밝기를 최대로 올렸을 때는 다른 창문과 별 차이 없을 정도로 정말 밝았고, 밝기를 최대로 내렸을 때는 정말 어둡더라고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보면 개인용 충전 포트를 이렇게 꽂을 수 있는 220V, 110V 그리고 USB-A 타입을 꽂을 수 있는 충전 단자가 있고요. 저는 220V 충전을 해봤는데 충전이 잘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가장 앞자리는 개인용 AVOD를 이륙하고 나서 안전벨트 표시등이 꺼질 때까지 꺼낼 수 없기 때문에 안전 안내를 보여주는 이렇게 모니터가 하나 달려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좌석 앞 주머니에는 모닝캄 잡지와 면세품 잡지가 들어있는데요. 이 모닝캄 잡지는 11월, 12월판 모닝캄 잡지입니다. 여기 이번에는 대한항공의 취향지인 프라하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 프라하는 또 공교롭게도 오늘 탑승한 보잉 787 항공기가 잘 투입되는 노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뒤쪽에는 항상 보던 그런 양식으로 내용이 이루어져 있어서 한 번쯤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또 만약에 이 대한항공의 와이파이를 이용하고 싶으신 분은 이 뒤쪽으로 넘어가면 와이파이를 이용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도 있으니까 모닝캄 잡지 뒤쪽을 참고해 보시는 것도 좋은 선택일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잡지인 대한항공의 스카이샵 잡지이고요. 블랙 프라이데이가 11월까지 연장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자, 기회가 되시는 분들은 잘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블랙 프라이데이 굉장히 이득인 것 같더라고요. 11월까지 대한항공 이용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블랙 프라이데이를 잘 활용하셔서 면세품 구매하시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잡지도 보고 이것저것 하는 사이에 출발 준비를 거의 다 마친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이 보잉 787의 창문이 정말 크더라고요. 크다고 소문은 들었는데 진짜 큽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항공기가 푸시백을 하면서 출발을 합니다. 이제 엔진 시동을 걸고 출발할 것 같네요. 대한항공 보잉 787-10의 엔진 시동음, 이거 한번 듣고 싶어서 영상을 찍었는데 굉장히 영상이 길어져서 이거는 기회가 되면 엔진 시동음은 제가 따로 영상을 한번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항공기가 안전 안내 방송을 하고 플랩도 내리고 플라이 컨트롤도 체크하면서 출발할 준비를 합니다. 플라이트 컨트롤 체크를 하는데 저 스포일러 안쪽이 저렇게 깨끗한 건 처음 봤습니다. 새 비행기라서 그런 것 같아요. 지상 이동을 할 때는 이 엔진음이 되게 크게 들리더라고요. 787이 조용하다 소리를 들었는데 이 아주 높은 음역대에 날카로운 소리가 귀에 때려 박혀서 이거 되게 시끄러운데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륙하고 나서는 좀 생각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일단 항공기는 오늘 32번 활주로를 향해서 이동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륙 활주로는 32번 오른쪽 활주로예요. 안전벨트 사인의 소리가 조금 다를 줄 알았는데 거의 똑같더라고요. 737 항공기랑. 이제 안전벨트 사인 올리고 활주로를 향해서 갑니다. 이제 보잉 787-10 항공기 이륙하는 엔진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택싱할 때까지만 해도 보잉 787의 엔진음이 시끄럽다, 귀에 너무 때려 박힌다, 귀가 아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륙하는 소리를 듣고는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이륙하는 엔진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항공의 보잉 787-10 호텔 리마 8575 항공기. 자, 항공기가 안전하게 이륙했습니다. 오늘은 이륙 영상이 평소보다 조금 길었습니다. 아까 지상 활주로 할 때는 높은 음역대에 아주 강한 소리가 귀에 때려 박히는 느낌이 들었는데 이륙할 때 엔진 출력을 높이니까 물론 그 소리가 나긴 했지만 엔진 출력에 묻히는 느낌도 있었고, 무엇보다 엔진 출력이 높아졌음에도 항공기의 엔진 소음이 다른 항공기에 비해서 어마어마하게 작았던 게 느껴졌습니다. 엔진 출력으로 인한 소리가 정말 작더라고요. 정말 조용했습니다. 이 엔진 소리가 작아서 그런지 플랩이나 다른 유압계통들의 장비가 움직일 때 소리가 좀 크게 들리는 것 같기도 합니다. 아까 지상에 있을 때 말했던 날카로운 소리는 이륙하고 어느 정도 고도가 높아지니까 소리가 안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륙하고 나서 순항고도에 이르러서부터는 정말 조용하고 쾌적한 비행을 이어갔던 것 같습니다. 항공기는 이제 제주 방향을 향해서 선회해서 제주를 향해서 비행을 이어나가고 있고요. 이제 조금 있으면 안전벨트 사인이 꺼질 것 같아요. 안전벨트 사인이 꺼지면 AVOD를 꺼내서 AVOD의 장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엔터테인먼트가 담겨 있는지. 보잉 787의 엔터테인먼트, 완전 최신형 엔터테인먼트는 저도 처음 경험해보기 때문에 되게 설레었습니다. 자, 방금 띵 소리와 함께 안전벨트 사인이 꺼졌고요.
그럼 이제 옆에 버튼을 눌러서 AVOD를 꺼내서 AVOD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항공의 신규 UI가 적용되었고 가장 최신형 AVOD예요. 근데 이 AVOD의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반사가 너무 잘 되어서 제 얼굴이 대빵만하게 비춰지는 게 하나의 단점이었습니다. 반사가 잘 되는 게 대부분 사람들도 다 얘기하던데 생각보다 반사가 너무 잘 되더라고요. 가장 앞자리보다 바로 정면에 있는, 그러니까 일반 좌석 같은 경우에는 얼굴이 정말 정면으로 보일 것 같아서 좀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화면의 터치감이나 반응 속도, 그리고 이 화면의 깨끗함 정도는 정말 만족감이 높더라고요. 이 대한항공의 최신형 AVOD 상태가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대한항공의 AVOD가 장착된 항공기는 에어버스 330이나 보잉 737만 탑승기를 찍었었는데, 그 항공기들은 AVOD에서 이렇게 에어쇼를 마음대로 축소하고 확대하고 뭐 이렇게 잘 하지 못했는데, 이 항공기는 굉장히 부드럽게 반응 속도가 좋고 또 이렇게 항공기가 입체적으로 보여지기도 해서 이거 굉장히 혁신적이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근데 뭐 이게 혁신적이다라고 할 것까지는 없는 게, 제가 똥기제만 골라타서 이런 신문물을 경험해보지 못한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긴 합니다. 왜냐면 대한항공의 보잉 747 8I나 A330-300 2세대형 항공기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거랑 거의 준할 정도의 좋은 AVOD를 탑재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경험이 늦은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AVOD 같은 경우에는 안에 내용이 많이 들어있고 영화나 TV 프로그램, 뭐 드라마 같은 것도 많이 들어있긴 한데 국내선에서는 뭐 한 편도 제대로 보지 못할 거기 때문에 뭐 음악 간단하게 듣는 것 정도만 아니면 크게 효용성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한항공이 AVOD를 국내선에서는 계속 닫아놨던 것 같기도 해요. 자, 위쪽으로 이렇게 에어쇼를 조그맣게 띄울 수 있는데 현재 고도 6095m, 2만 피트 상공에서 순항하고 있고요. 위치가 위도 경도로도 저렇게 찍혀서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55분 정도 남았네요. 오늘 이 넓은 자리를 한번 앉아보려고 45J, 45 줄로 자리를 선택을 했는데 이쪽 자리가 역광을 맞는 자리여가지고 좀 후회를 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새로운 걸 보여드릴 수 있어서 나쁘지 않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아래쪽으로는 어디를 지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륙한 지 얼마 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아마 충청도 상공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날개 끝에 호텔리마 8575가 적혀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오른쪽 창가에 앉으시면 날개에 우리나라 항공사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등록번호가 적혀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왼쪽 날개는 날개 아랫면에 적혀 있기 때문에 왼쪽에 앉았을 때는 등록번호를 찍기는 좀 어려우실 것 같아요. 이 항공기에 적혀있는 저 8575 같은 등록번호는 호텔리마 HL은 대한민국의 코드이고요. 8575는 우리나라 항공기들의 차량 번호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잉 787 항공기 같은 경우에는 탄소 복합 소재로 만들어져 있어서 이 전파가 잘 안 터지고 GPS가 잘 안 잡힌다라는 말이 있어서 제가 한번 GPS 테스트를 한번 해봤는데, 보통 다른 항공기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휴대폰을 켜면 GPS가 잘 잡히는데 GPS가 정말 잘 안 잡히더라고요. 되게 신기했습니다. 제가 앉은 45 줄로에서는 이렇게 커튼이 안 쳐져 있으면 갤리의 모습도 조금 이렇게 보입니다. 보잉 787의 갤리는 크기는 정말 큽니다. 항공기 자체가 크니까 뭐든지 다 크더라고요. 저렇게 툭 튀어나와 있는 모습을 보고 처음에는 태안반도 그쪽 부근이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지도를 찾아보고 비교를 해보니까 충남 서천군 쪽이더라고요. 이제 충청남도를 지나서 조금 있으면 군산공항을 지나고 제주를 향해서 비행할 것 같습니다. 순환고도에 오르고 나서 바로 대한항공이 음료 서비스를 받긴 했는데 오늘 음료 서비스를 찍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만석이었고 옆에 승객분들이 타고 있어서 테이블을 옆에서 꺼내기도 좀 그렇고 해서 음료 서비스를 찍지는 못했고요. 오늘도 저는 대한항공의 콜라를 한 잔 때리고 제주를 향해서 계속해서 남하하고 있습니다. 남하하다 보니까 전라도 상공 이렇게 지나가고 바닷가가 보였는데, 전라도 바닷가에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양식장들이 떠 있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무슨 양식장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희 지역에도 양식장이 엄청 많이 있어서 약간의 동질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전라남도를 지나고 난 다음에 항공기가 남해상에 진입을 했고요. 바로 스피드 브레이크를 펼치면서 항공기의 속도를 줄이고 제주공항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스포일러 안쪽이 이렇게 깨끗한 건 처음 봤어요. 정말 스포일러 안쪽이 깨끗하더라고요. 새 비행기고 항공기 날개 자체가 하얀색이라서
정말 깨끗하고 때 하나 타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당연히 운항한 지 4일밖에 안 된 비행기니까 그래야겠죠. 이 비행을 통해서 처음으로 스포일러 안쪽의 색깔이랑 스포일러 안쪽의 구조를 자세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제주공항 07번 활주로로 들어가기 위해서 제주도 북쪽 상공에서 오른쪽으로 선회하면서 항공기가 접근 자체를 밟고 있는 모습이고요. 잠시 후면 제주공항에 착륙할 것 같습니다. 부산에서 제주로 입항할 때는 볼 수 없었던 추자도의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추자도, 상추자도와 하추자도로 나눠져 있는 모습을 잘 담은 것 같아요. 이제 고도가 많이 내려와서 플랩도 한 단계씩 내려오고 있고요. 조금 있으면 제주공항 7번 활주로와 정렬을 하고 착륙을 할 것 같습니다. 플랩이 내려오는 소리도 정말 날카롭네요. 자, 이제 제주공항 7번 활주로에 접근하기 위해서 선회를 하면서 ILS를 맞추기 위해 들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때부터 정말 햇빛이 정면으로 때려서 촬영하기가 정말 힘들었습니다. 진짜 눈 빠지는 줄 알았어요. 자리를 잘못 잡은 게 확실한 것 같습니다. 이제 아래쪽으로 비양도와 제주도 본섬의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한림항 쪽 그 근처의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제주공항에 착륙하는 보잉 787-10의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보잉 787을 타고 제주에 올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다음에 777-300을 타고도 한번 올 예정인데 777-300도 조만간 탑승기 찍어서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잉 787의 날개를 이렇게 보니까 플랫퍼론이 저렇게 움직이고 하는 걸 보니까 약간 보잉 747-8I의 느낌도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날개에서의 보잉의 최신형 설계는 다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보잉 747-8이나 보잉 787의 생산 시기 그리고 설계 시기가 비슷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때 제주공항 07번 활주로와 딱 라인을 딱 맞추고 ILS 잡고 내려가는데 진짜 비행기가 제가 난생 겪어보지 못한 그 각도로 훅 내려가더라고요. 약간 고도가 높았던 것 같습니다. 착륙하는 영상 보여드린다 했는데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순식간에 거의 활주로와 정렬을 다 했네요. 이제 진짜 착륙하는 영상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잉 787-10이 제주에 착륙하는 그 순간 함께 보시죠. 자, 안전하게 제주공항에 도착했고요. 지금 봐도 정말 깨끗한 모습의 스포일러가 보입니다. 대한항공에 함께 해주신 손님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이 안내방송 참 좋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이런 안내방송 없이 승무원분께서 육성으로 하셨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거의 다 녹음 형식으로 다 바뀌는 것 같습니다. LCC도 그렇고 FSC도 그렇고요. 추세인 것 같아요. 항공기는 이제 게이트를 향해서 이동하고 있고요. 오늘은 리모트 게이트로 내릴 것 같습니다. 저기 앞쪽에 스텝카 2대가 대기하고 있는 게 보이는데 지금 이 시간에 스텝카 2대를 붙일 만큼 큰 비행기는 이 비행기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주기하러 가는데 4시간 뒤에 타기로 예정되어 있는 에어부산 호텔리마 8504 항공기가 서 있습니다. 원래 저걸 탔어야 되는데 모종의 사유로 티켓을 바꿔가지고 집에 갈 때도 대한항공을 타고 갔습니다. 대한항공 탑승기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토록 찍고 싶었던 A220 탑승기를 찍게 되었어요. 기회가 되면 737-900이랑 A220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저것 말하는 사이에 항공기는 게이트에 다 들어와서 속도를 거의 줄였고 이제 주기를 완료하려 합니다. 오늘 이 787을 리모트로 내리게 되는데 정말 벅찼습니다. 이 보잉 787이라는 항공기를 언제 리모트로 내려보고 하겠습니까? 이 보잉 787이라는 항공기를 가까이서 볼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될 것 같다는 생각에 정말 기분이 좋았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안전벨트 사인이 꺼지면 순서대로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전벨트 사인이 꺼졌고요. 일어나서 타고 왔던 자리를 한 번 더 찍어주고 45 줄루. 좌석 폭은 뭐 그렇게 나쁜 것 같다고 느껴지진 않았습니다. 자, 그럼 이제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테이블이 작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영상 편집하면서 보니까 앞쪽 좌석도 테이블이 아까 앉았던 자리랑 거의 비슷한 사이즈인 것 같더라고요. 지금 보면 그 보잉 787 자체의 테이블이 그렇게 큰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 테이블은 반이 접혀있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이 테이블 사이즈가 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테이블이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보잉 787-10 항공기 자체가. 이게 아마 모니터가 큰 영향도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비즈니스 스위트 2.0 자리를 지나서 언젠가는 이 자리를 장거리 노선에서 한번 타보는 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스테카를 통해서 내려서 대한항공 보잉 787-10을 외부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테카 밖으로 나왔고요. 어우, 정말 크긴 크고 색깔도 영롱했습니다. 보잉 787. 기회가 되면 또 한번 타보고 싶다는 생각이 절로 들었던 보잉 787 항공기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약간 보잉 777인 것 같다는 느낌도 드네요. 기수 부분이 가려져 있어서. 일단 오늘 보잉 787-10을 타고 제주까지 온 후기를 보여드렸는데요. 일단 제 후기는 한 줄 평으로는 정말 만족스러웠다, 이 한마디입니다. 어디 가서 보잉 787 항공기, 운항한 지 4일밖에 안 된 항공기를 56,700원 내고 탑승을 해보겠습니까? 정말 좋은 경험을 한 것 같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한번 탑승해보고 싶고, 다음에는 국내선에 또 보잉 787-10이 들어온다면 프레스티지 스위트 2.0을 한번 탑승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좋은 경험을 한 것 같고 다음에도 기회가 되면 꼭 한번 다시 한번 타보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는 그런 탑승기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의 탑승기는 이쯤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